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컴퓨터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다 사실은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 아키텍처를 발명하신 분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1945년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정보화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최근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정보혁명의 혜택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주 간단한 그림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이고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모든 거에 유니버설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거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데 CPU라고 하죠. CPU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돼 있고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가 분리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뇌를 보시면은 이게 분리돼 있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폰 노이만 방식에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틀렉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CPU 안에는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장치, 덧셈 뺄셈 아니면은 비교하는 거, 크다 작다 비교하는 논리 장치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산술 장치죠. 그런 계산을 하고 그 과정을 제어해주는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우리가 그게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폰 노이만이 제안한 개념 중에 하나가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와서 해석해가지고 수행하고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그 다음 명령으로 가가지고 명령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번만 스위치만 딱 키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해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완전 자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전체 역사를 보시면 1900년부터 만들어진 컴퓨터를 보시면 초기에는 진공관으로 만들다가 트랜지스터로 만들다가 집적 회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아주 조그만 형태의 칩으로 되면서 온 사방에 쓰이고 지금은 사실은 unconventional computing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아니면은 옵티컬 컴퓨팅, 광학적인 계산, 그 다음에 분자를 가져가는 DNA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혁명,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콜라보레이션, 웹, 인터넷이 되면서 협업하는 이런 체제까지도 컴퓨터가 다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모든 게 사실은 컴퓨터하고 디지털 도움을 안 받고는 생활을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컴퓨터가 사실은 못하는 게 없고 뭐 알파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보셨듯이 사람을 능가하는 정도까지 왔고 많은 거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컴퓨터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너무나 덤한 머신이에요. 너무나 엉터리예요. 그래서 그 이제 패러다임이 한번 바뀔 때가 됐는데 그거의 단초를 제공한 게 제가 보기엔 머신러닝이에요. 지금까지 디지털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고 뭐든지 프로그래밍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단지 프로그래밍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들은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게 머신러닝인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것도 역시 근데 재밌는 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면 푸는 알고리즘을 찾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알고리즘을 연구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해주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개념이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의미를 잠깐만 더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가장 가까운 부분이죠. 그냥 무조건 빠른 슈퍼컴퓨터만 쓴다고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지는 못해요, 제 생각에. 사람은 브레인은 병렬 처리를 잘하는데 엄청난 수의 뉴런이 프로세서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는 프로세서가 아무리 많아도 뇌 근처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는 문제 복잡도가 풀리지 않는 복잡도인데 어떻게 했냐면 알파고는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둑 두는 알고리즘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준 게 아니고.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 가고 구현까지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단계, 그거의 아주 시작 정도입니다. 시작 정도긴 한데 왜 그게 효과적이냐면 기계는 이미 정확도나 속도나 메모리 용량에 있어서 사람을 이미 옛날에 능가했어요. 그 능가한 능력을 플러스 아주 빠른 헌치 같은 직관 같은 거를 학습을 통해서 살짝 얹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적어도 바둑에 관한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뇌를 닮은 컴퓨터, 그러니까 학습이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2045년 정도에는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계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사실은 저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디베이트 거리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제가 보기엔 정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실세계, 실생활, 실시간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아직 인공지능이 그건 못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실세계 문제를 다루려면 빠르고 유연하고 로버스트한 안정적인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은 딥러닝도 이거를 못합니다. 사실은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게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인간 수준의 머신러닝이 먼저 구현돼야 정말 브레인-라이크한 아까 보여드리는 그런 인공지능이 휴먼 레벨의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한 8년 전에 이런 특성의 머신러닝 기술이 연구돼야 된다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딥러닝이 보면 이 중에 머신러닝 분야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액티브 러닝, 메모리 커패시티가 높은 거 이런 거 딥러닝이 사실은 메모리 커패시티를 엄청나게 높여준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원샷 러닝, 온라인 러닝,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연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고 브레인이 그런 거를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으로 보면 초기 디지털 컴퓨팅 방식에서의 이거는 이미 완성된 혁명이고요. 두 번째 브레인-라이크한 컴퓨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모티베이션을 줬죠. 빅데이터가 생기고 머신러닝이 돼야 될 필요가 생겼고 정말로 브레인을 닮은 컴퓨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 소자로 주로 컴퓨터를 구현하는데 보시면 반도체 소자 엄청나게 빠릅니다. 100만 배 이상 뉴런 한 개 세포보다 100만 배 이상 빨라요. 근데 브레인에서는 병렬 분산 처리를 하는데 지금 컴퓨터는 폰 노이만의 딜레마입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의하면 명령어 하나씩 꺼내서 순차적으로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바틀렉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고, 아이러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 노이만은 이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예전에 만들다가 발견한 걸 수도 있는데 왼쪽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지과학, 뇌과학입니다. 주로. 사실은 한 20세기 초에 행동주의라는 걸로 심리학, 인지과학이 출발했고, 사실은 인지과학이란 말은 50년대에 쓰기 시작했는데 행동만 연구할 게 아니고 사람의 정말 마음, 생각하는 과정, 이거를 연구하자는 게 50년대 인지과학의 등장인데
50년대가 아까 보시면 컴퓨터가 발명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발명하고 인지과학은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인지과학은 과학이고 사이언스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 사실은 엔지니어링이죠. 뭘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거고. 근데 두 개의 원리는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지과학은 컴퓨터로부터 정보 처리라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론을 도입했고요. 수학적인. 반면에 인공지능은 인지과학 사람의 마음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를 기계에다 구현하는 일을 해왔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는 것을 처음에는 잊어버렸고, 그래서 컴퓨터나 AI는 사실 논리학만 했죠. 로직만 생각했지 브레인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레인을 연구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게 한 80년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고 인지과학에서는 이거를 커넥셔니즘이라고 봅니다. 뉴럴 넷에서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에 날리지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커넥셔니즘 연결주의라고 불렀고, 인공지능에서 이제 뉴럴 넷 연구가 시작됐고, 그게 머신러닝으로 발전합니다. 기계가 학습하는 쪽으로. 더 나가서 보시면 지금 브레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브레인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사실 제가 심장이 안 뛰고 폐가 지금 안 뛰면 이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브레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리 심장 뛰게 하고 폐가 움직여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바디가 중요하고 그거를 인식해서 최근에는 액션 사이언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미 사실은 하이데거나 멜로뽕티나 아니면은 그 후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미 이런 얘기의 중요성을 예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바디 그 다음에 환경도 얘기합니다. 그거를 잘하는 게 브레인이죠. 브레인이 그걸 하도록 진화된 가장 오래된 존재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 관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기술로 발전해 왔는데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지능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 인공지능 관점에서 연구돼야 되고 그게 바로 브레인에서 배워야 될 점이고 재밌게도 폰 노이만이 이미 폰 노이만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데 사실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이 제너럴하게 뭐를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 이런 연구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걸 보면 제가 기계를 연구하면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거는 정말로 그 유연하고 범용성이에요.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사람다운 지능인 것 같고 기계가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뇌에서 아마 많이 배울 점이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변해도 그거를 인식하면서 심지어는 목표 자체를 기계가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끊임없이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다음 세대 AI가 갖춰야 될 이제 능력인데 다시 폰 노이만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까지 상당히 디지털적인 사고에 의해서 지능을 흉내냈다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게 아마 뇌가 가장 잘하는 거고 결국 뇌를 닮은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